김일성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정충재 선생님을 적으로 몰고 중상 음해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매우 놀랐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의아해 하시고 지금 불안해하는 이러한 이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태일수록 모든 사실을 낱낱이 명백하게 다 드러내서 밝혀가지고 이 뒤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어떠한 내막이 숨어 있는지 도대체 우리는 고대로부터 전쟁에서의 철칙이 있는 것입니다. 적전 분열을 야기하는 자는 참수한다. 이것은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 프락치가 더 이것은 큰 이러한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부의 적, 프락치는 참수한다. 고대로부터의 철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김일성이는 정충재 선생님을 배신하고 돌변해가지고 지금 중상, 음해, 그리고 자기의 그 패거리들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마치 좌익들이 표적 공격하듯이 다 정충재 선생님을 표적 공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충재 선생님을 매장하려고 이따위 공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애국진영이 큰 피해를, 결국 애국진영을 파괴하는 적전 분열 상황을 일부러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애국진영을 파괴하고 그 중요한 장수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따위 사악한 프락치 공작이 너무나도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일단 분명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러한 적전 분열로 애국 공작을 파괴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프락치 김일성을 이제 추방하는 바입니다. 분명하게 이봐, 단호하게 이따위 짓하는 이런 자식을 절대 그냥 둘 수가 없고, 아마 이제 상세한 그 내막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완전히 경악할 지경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프락치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정충재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직접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제 들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급하게 피신하셔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참 사람이 그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중도 보고 소도 본다는데, 당초에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하고 그 2018년 6월 1일 날 첫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7일 날 부산 문현동 현장에서 그러한 경찰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를 강제 연행하려고 했고, 그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대한민국을 빠져나와서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것이 6월 12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6월 말경에 이제 김일성이가 이 뉴욕에 와서 이제 다시 그 태평 TV를 통해서 문현동의 검도굴 사건의 그 실상이 폭로되어 터져 나갔는데, 그 7월 한 중순경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김일성이가 느닷없이 내에게 택도 아닌 시비를 걸어와요. 내가 볼 때는 시비입니다. 그 시비부터서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네. 생각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얘기를 이게 다 하죠. 여기에 깊은 영화를 가지고 요번에 있는 그 거겠죠. 1, 2, 3, 4를 나한테 제시해서 공갈 협박을 했는데 그 일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뭐냐 하면은 그 하와이에 출장을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최원이라는 이 사람이 느닷없이 부산 문현동 일제 의뢰공장 그 진상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9층에서 그 발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한테 물었어. 아이고 대단히 고마운 일 아닌가. 당연하죠. 어째서 고마운 일이냐. 아니 그 지금 치열한 전쟁을 금독을 문재인을 상대로 해서 또 독일단을 상대로 해서 인부족 세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전쟁을 이제 저 돌입해서 이제 진행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육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해군도 있어야 되고 공군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승리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태평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부산 쪽에서 대한민국 부산에서 그 자칭해서 그 문현동 의뢰공장 그 6월 청구에 대해서 그 우통을 벗고 나선 최 교수가 얼마나 고맙나 하고 내가 오히려 내가 반문을 했더니 그 김일성의 그 주장인 적선 아니 기득권을 가지고 태평양까지 건너와서 이제 문현동 금도굴에 대해서 저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왜 빈 숟가락 들고 그 껄떡거리며 이 관여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말하자면은 불만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이가 없고 참 기가 찼습니다. 어이가 없는. 어이가 소인배 일단 소인배 적다. 아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강력하게 내한테 주장하는데 방송을 하시오. 방송을 태평 방송을 통해서 최원이 손 떼라. 부산 문현동 일제 의뢰공장 추진위원장 하는 그런 거 저 전부 다 그 하지 마라 손 떼라. 왜 당신을 갖다가 가로넣까 뛰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방을 놓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김일성이가 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었어요. 자, 그럼 거기서 제가 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부산 일본군 지하공장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정충재 선생님과 김일성이가 대담을 하다가 우리 정충재 선생님께서 저를 조사위원장으로 그 한국 쪽의 대리인으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출범할 것을 제안하셨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이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그 공개 방송 중에 유튜브 방송 중에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이제 맡아서 이제 이것을 착수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 문제는 제가 이 문현동 일본군 지하공장 문제는 김일성이가 손대기 훨씬 여러 해 전 벌써 5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정충재 선생님과 이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계시고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빨갱이 자식들에게 완전히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옥살이까지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점으로 벌써 한 10여 년을 그 본래의 뜻, 정의로움 그리고 올바름, 애국심 이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제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신 아주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다. 이래서 저도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이 이제 동지가 돼서 이 일에 조사에 나서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수년 전부터 해오던 바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명백하게 이 문현동 그 장소에 일본군 지하공장이 있고
또 거기에 유골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증인들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이 금도굴, 이것이 빨갱이들의 엄청난 적화 공작 자금으로 이게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간 베스트 일베에다가 2015년도에 글을 써가지고 명백하게 이것을 규탄했고,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범죄 사건을 완전히 낱낱이 우리가 다 파헤쳐서 이자들을 처벌하고 유골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올바르게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겁니다. 이 대결은 이미 정충재 선생님이 도굴단에 의해서 쫓겨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그 당시부터 악의 카르텔, 권력, 악의 권력이, 악의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고 그 악의 카르텔이 진상을 숨기면서 정충재 선생님을 죽음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애국진영 모두가 나서서 구국진영이 국가를 살리는 차원에서 나서서 이 사실을 밝히고, 이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같은 이런 빨갱이 간첩단 무리는 이제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이건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단호하게 우리 정충재 선생님과 이렇게 우리가 이 일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나서오던 바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난 애국진영에 많은 분들, 훌륭한 분들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 정충재 선생님은 이렇게 권력에 직접 맞서가지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절대 진실을 밝히고 올바르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 악의 위협에 목숨을 위협하는 암살, 이러한 위협, 여기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신 참으로 아주 보기 드문 이런 훌륭하신 분인데, 이러한 김일성 따위가 말 몇 마디로 사악한 혀를 놀려가지고 이 정충재 선생님을 농락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정충재 선생님을 이걸 나쁜 사람으로 몰고 그렇게 하면서 애국진영을 파괴한다는 거, 이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기.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예.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무슨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60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문현동 금도굴 사건이 그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전부 지금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은 있지만 이제 7월 달에 그 6월 작년 6월 말에 미국에 합류해가지고 방송 두세 번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이로 출장 간다고 해서 갔다 오더니 느닷없이 내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최원희를 갖다가 그 방송을 가지고 매장을 시켜야 된다. 그 매장 아닙니까? 만인이 방송에서 택도 없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최원희의 그 자신의 핵심이 있다는 얘기죠.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그냥 무참히 짓밟으라, 이런 지시를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나오면서 잔인하게 말이야. 내가 누가 시킨다고 해가지고 내 이사와는 무관하게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내가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해서 못하겠다. 왜 그런 잔인한 일을 시키느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 그 사람 나름대로 사심없이 그 부산 지역에서 그 목숨을 내놓고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줄 돈도 없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어떻게 그 사람을 만인들이 있는 데서 무참하게 망신을 주고 말이야 매장을 시키란 말이냐? 했더니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6탄전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내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태권도 7단인데 자기한테 그렇게 달게 드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이 자식아, 태권도 7단이면 뭐하냐 이 자식아, 병신 같은 새끼야. 태권도 70단이라도 내 이 새끼야 지금까지 뭘 적이 없어. 이 새끼야 나이를 뭐이가 상관하지 말고 한번 붙자.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자식이 나이 차이가
근 20여 차례, 20여 살 정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새끼가 저 아래 우도 없고 말이야, 우 아래도 없고 말이야, 웃기는 새끼더라고. 그래서, 아, 일마 이거하고는 이제 결별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내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또 다시 미국 강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카나다로 가려고. 그 간접적으로 카나다의 저 밴쿠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김홍기라는 그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어떤 분이 정의로운 분이 전화를 해서 정충재가 이런 처지인데 그 가면은 좀 묵고 살게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김홍기 목사님께서 대답이 오기로 여기 오면은 자고 먹고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겠다. 안심하고 밴쿠버 공항에까지만 내리도록 해달라.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러 그 밴쿠버행 비행기표를 사러 갔더니 미국과 캐나다는 그 비자가 협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일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는 몰랐죠. 그래서 밴쿠버에 캐나다에 가는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뭐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캐나다로 못 가고 다시 김일성 쪽하고 사과를 하고 하의를 하고 합류해서 최근까지 지난 6월 초순까지 1일인가 6월 2일까지 60여 차례 이상.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한 것이 나현철이 네. 그 살인 양심선언을 했지 바로 않습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바로 이제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이러한 김일성이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아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네. 너무 길어도 아니 그 장을 제가 잠깐 이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은한 교수님은 이 백준음이 김성태 그리고 정문균이 이런 것들이 뭐 백준음이는 1조 5천억이 넘고 그리고 김성태는 8천억이 넘고 정문균이는 뭐 5, 6천억이 넘는다. 이런 사실을 이제 조사해 달라고 배은한 교수님은 이제 국세청에다 진정서를 냈더니 국세청에서 조사해보고 놀래가지고 이 사건을 검찰에다 이첩을 해버렸죠. 수사 의뢰를 한 것이죠. 그것은 말하자면 형사 고발한 거나 마찬가지의 수사 이런 의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유족회와 더불어서 그 유골이 문현동 거창기업 그 지하에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우리가 증언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은 2005년도에 문재인이와 노무현이가 그 최봉태 변호사가 국가위원회에서 조사를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와 노무현이가 위원회에 조사단을 철수시키게 만들고 다시는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엄명을 내렸다. 즉 말하자면 청와대가 개입해가지고 저 합작이 돼가 접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해도 이제 은닉을 하는 이런 참 일본군보다 더 나쁜 이러한 악질 빨갱이 이런 짓을 반민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이건 명하기 때문에 우리 유족회와 더불어서 이 백준음과 문재인을 이 유골 은닉죄 이거로 이제 형사가 고발을 했는데 도대체 검찰에서 이거를 올바르게 수사하고 처리를 해결할 생각을 전혀 움직이질 않아서 그렇다면 검찰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더 강력한 놈을 또 동원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정충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현철의 그 양심 선언문 즉 그 내용인즉슨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와 백준음이가 이제 살인을 지시해서 나현철이가 살인을 하려고까지 했는데 직접 액션으로 들어갔다가 실패했다는 그 내용을 내가 눈치가 빠르니까 내가 잽싸게 피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형사고발하고 예. 정충재 선생님은 또 미국에서 이제 가장 어마어마한 또 사실 폭로를 이제 하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게 말하자면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2주일 전의 상황이죠. 내가 이야기할게요. 예, 그 부분께서 예. 그거는 뭐냐면 이제 금을 그 문현동에서 캐올린 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니면서 정충재 선생님 예. 친구분들에게 이 금을 나눠 줄 테니 정충재 선생님이 마음을 돌려서 이제 도굴단에 합류하라. 합류하도록 이렇게 좀 회유를 해달라, 설득을 해달라, 이런 내용을 친구분들이 정충재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고 정충재 선생님께 그 사실을 얘기했고, 그 사실을 또 문서로 써서 준 것을 이제 정충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 이거를 이제 유튜브 방송에다가 이제 때리려고 한 그 겁니다. 이야기는 예, 그 말씀해 주십시오. 2부에서 합시다. 네네. 그것까지 하면은 복잡해서 네. 비빔밥이 네네, 그렇죠. 되니까 그건 2부에서 그 시작하고요. 2부에서 하고요. 네네. 지금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걸 계속하겠습니다. 네네. 1번이 뭐냐 하면은 김일성이가 나에게 걸거리를 거는 그 조건 중에 1번입니다. 네. 1번이 최원을 배제시켜라. 네. 최원을 매장시켜라. 네. 이것이 1번입니다. 네. 2번이 뭐냐 하면은 요번에 이제 이번 사태에 된 핑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네. 2번이 뭐냐 하면은 조을용이라 하는 변호사가 지난 2월 23일 날 2019년 저지에 나타나서 미국 그 식당에서 저와 만났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막을 만날 것이라는 내막을 그날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전에 조원룡 변호사가 정충재를 만나러 이곳에 온다는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김일성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또 무슨 핑계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 7월처럼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서 충돌이 있을까 봐서 네. 아주 성질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을용 변호사가 무슨 까닭인가는 직접적으로 모르지만은 내가 직접 듣고 모르지만은 아마도 간접적으로 내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백주름이 재산 국세청에 1조 5천억 등 기타 등등 도굴단의 그 재산을 내가 법률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 보전 신청이라고 하나 무슨 재산을 부동산을 팔아먹지 못하게 못을 쳐가지고 요지부동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 먼 곳 뉴저지까지 온다고 그렇게 내가 전에 듣고 내가 그 조을용이라는 변호사에게 내가 그 인상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을 내가 서울에서 몇 번 만나서 겪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 인상처럼 아주 애국 태극기 운동을 한다면서 내한테는 실망을 주는 그런 사연이기 세세한 사연은 내가 여기서 생략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내하고 결별하고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도 여운이 좋지 않은 여운이 남아있는 이 사람이 뜻밖에도 그 제3자를 통해서 제안을 해오기로 뉴욕까지 나를 찾아온다고 하니까 내가 전에 들은 그 말이 진정이라면은 내에게는 다시 없는 내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내가 안 만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까 김일성이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오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오는데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와서 이제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날 오전에 안 만난 그 시간에는 김일성이가 자는 시간입니다. 저 사람은 야행성이 돼서 저녁에는 작업을 하고 아침부터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밤이 중이 돼도 7시, 8시 돼도 잠을 자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사람 내가 깨워서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일단은 만나보고 1차 만나보고 접촉을 해보고 무슨 목적이냐 그러면은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만나는 과정에서 김시환 목사님이 뜻밖의 미국 식당의 화장실 앞에서 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너른 뉴저지에서. 그래서, 내가 식당에서 나를 만나더니, 어떤 일이냐고, 어떻게 왔느냐고 해서, 내가 조을용 변호사가 저기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하겠다.
그래서 그 만나고 나서 그 앞전에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가 뭐 껄쩍지근하게 말이지 조을룡이는 그 김시한 목사가 가고 난 뒤에 막 나를 공격하더라고. 내가 마치 저 김시한 변호사를 그 자리에 불러서 자기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그리 된 것이다 이랬더니 막 그 송충이 싶은 표정으로 얼굴이 구겨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 그런데 그것도 그 식당이 한국인들은 거의 가지 않는 일부러 미국인들이 가는 식당을 골랐는데.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다. 거기서 김시한 씨가 있었다. 그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하여튼 아니 그래서 그 뭐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그 김시한 목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돌아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정충재 죽이로는 암살조라고. 제 입에서 나를 죽이러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나를 죽이러 왔는지 안 죽이러 왔는지 망방에 딱지를 붙이러 온 것도 아닌데 저는 제 입에서 나를 죽이러 왔습니다 하고 나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김시한 목사가 암살조가 떴다. 새놈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암살 예비조다. 찍어만 주면은 미국에는 살인 청부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돈 얼마 주면은 실행조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소재지를 알아가지고 찍기 위해서 그 탐색하러 나를 찾아온 것이다. 네, 빨리 옮겨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정충재 선생님도 그런가 보다. 나는 그런 거 지금 내가 미국 물정을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 물정을 아이고 네네. 그런가 보다 나를 죽이려고 저 백주놈이 저 절마적을 백주놈이라 하는 그 살인마가 금독을단 두목놈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정충재가 자꾸 까발리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까지 매수해서 뉴스타운 변호사니까 뉴스타운의 손상류이라는 주인놈을 주인놈이 백주놈이 주구가 됐잖아요. 광고를 해주고 했으니까 돈이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진해지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유추 해석해 볼 때 그래서 내가 그런갑다 싶었어. 내가 그날 저녁으로 급하게 그 어떤 작은 교회 지하실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 며칠 동안 그 지하실에 있는데 그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 개방된 곳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하실에 정충재라는 문현동 그 금도굴의 그 장본인이 그게 있다는 이게 입소문으로 나면 내는 사실 불안합니다. 그게 거기에서 돈이 없으니까 호텔에 들어가고 호화생활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안전이 보장된 지역에서 잠을 자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차에 김일성이는 수수방관하고 나는 안절부절하고 그러다가 내가 깨가 하나 난 것이 트럼프 타워 앞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되면은 그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나오는 안 집사님이라고 아주 근실한 분이 계세요. 아주 고마우신 분이죠. 그분이 고마우신 분이죠. 언젠가 내가 트럼프 타워에 참석했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내가 있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내가 참 죽을 지경이라는 말을 푸념처럼 아마 한 걸 그분이 지나치지 않고 내가 그 소리를 딱 붙잡고 하는 말이 그렇게 있을 데가 없으면은 내가 하나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어디냐 했더니 뉴저지 뉴욕에서 고속도로로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시골인데 그게 온전한 집이 한 채가 있다. 한란에 대비해서 그 집을 자기가 마련해 놨다. 그 집이 비어가 있고 귀신도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없고 미국 사람들만 노인네들만 몇 명, 4, 5명 있으니까 그 속에 가면은 그 집에 따신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운동하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그게 가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곳으로 동네 이름도 모르는 그곳으로 제가 옮겨갔던 것입니다. 자, 안정모 집사님께는 저도 우리 정청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참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은인이지요, 올립니다. 은인. 예, 아주 은인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가 이제 흐름에 요거를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어느 대목이냐 예, 하면 지금 말하자면은 김일성이가 이제 돌변하게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이제 정충재 선생님께서 두 가지 얘기하신 것은 이제 돌변하고 나서 이제 네 가지를 아니, 돌변하기 이제, 전에, 예. 돌변하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돌변하면서 네 가지 사안을 이제 정충재 선생님에게 이제 걸고 이제 협박을 해오는 사안이 벌어졌는데 그 네 가지 사안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이제 3, 4입니다. 3, 4. 3, 4가 이제 돌변하고 나서입니다.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자, 잘 가다가 돌변을 하게 되는데 그 돌변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백준음이와 문재인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때리려고 이제 그 나현철의 그 살인미수에 대한 양심 선언문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현철이와 백준흠이 그리고 김성태를 형사고발하는 조치 이제 그거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런 직전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좀 이따 이제 다시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현동에서 직접 나온 그 금을 가지고 이제 김성태가 사람들을 매수하러 다니죠. 이제 찾아다니면서 매수하려고. 우리 정충재 선생님들의 친구분들에게 가서 이제 이 금을 나눠 줄 테니까 친구인 정충재 선생님을 움직여서 도구를 하게 만들어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유튜브로 일단 찍었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14일 그 이야기는 내가 찍었고 그것이 이제 방영 나가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었고 한편으로 그래서 이 금도굴에 대한 것을 때리고 또한 형사고발하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검찰로 하여금 백준음이를 이제 소환해서 체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려는 그 시점에 이제 우리가 이 김일성이가 돌변을 한 그래서 사태를 이제 터뜨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충재 선생님께서 그 동영상을 찍은 것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6일 전이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6일 전인데 아직까지도 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판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60여 차례 문현동 금도굴 사건을 태평TV의 유튜브에서 터져나간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은 문현동 거창기업 지하에 과연 의뢰공장 있나 없나 있으면은 다 맞습니다. 의뢰공장 없다고 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뢰공장이 있다는 것은 그 증거를 전부 다 제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뢰공장이 있었다 하면은 금을 진짜 도굴 했나 안 했나. 그런데 도굴단들은 도굴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구자, 영우, 그 다음에 태극사랑, 봉주로를 동원해가지고 안 했다고 물타기를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다고. 아니, 내 진짜 도둑질 한 게 맞습니다. 할 도둑놈이 있습니까? 도둑놈이 내 도둑 금도구를 양껏 했습니다. 할 놈이 있습니까? 안 했다고 발뺌하지요. 해놓고 안 했다고 오리발 내는 것이 도둑놈들의 생태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도둑놈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항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나현철이 6월 1일 날 미국 시간으로 방영해가지고 생방송으로 때렸죠. 그 나현철이가 금도굴단으로부터서 영을 당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나현철이가 나에게 2002년 12월 2일 날 금도굴 시작이 됐던 그 해에 진주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진주까지 찾아와서 양심 선언문을 썼다는 사실을 본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르겠죠. 오래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걸 갖다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서 미국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필로 지장을 찍어가지고 자필로 소상하게 살인 교사를 받은 그 내용을 갖다가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실천했다는 그 내용을 갖다가 썼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금도굴의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사람을
사람이 사람을 식칼로 가지고 목을 돼지 잡듯이 목을 찔러서 죽이라 하는 그 방법까지 세세하게 지시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금도굴입니다. 금도굴이라고 그 나연철이가 그 양심선언문에 글이 썼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행복한 고생 끝 행복 시작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이 정충제다. 정충제를 제거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래가 해가지고 정직칼로 가지고 경상도 말로 저 식칼을 준비해 놨다가 정충제 나타나면은 나 장군이 힘이 세니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그 손이 닿는 곳에 식칼을 갖다가 가지고 돼지 잡듯이 목을 찔러 죽여라. 그렇게 한 것을 그 살인을 교사당한 그 나연철이 해병대 출신 나연철이 저에게 직접 써가지고 제가 그걸 신주단지처럼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그걸 낼 때가 되어서 그걸 6월 1일 날 폭로했고 그것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센 게 뭐냐면은 문현동 의뢰공장 지하에 물속에 일본 글자 이등충 세자가 찍힌 항토색 마다리 포대 꽉 들어차 재어 있었고 그 속에 든 것이 금이라고 제가 누차례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 도굴단들이 그 금을 샘플로 가지고 한 10가지 조각을 비닐봉지 안에 담아가지고 그거 다니면서 내 지인들에게 내 친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수 공작을 하러 다녔다는 사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감 정명을 청구해서 그걸 자필로서 전부 썼습니다. 써놨습니다. 그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가지고 오신 거죠? 예. 지금 2부에서 그걸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액기 나왔던 하이라이트가 이제 터져나가 이제 종합 결산편으로 그러면 60여 차례 한 그거의 마지막 총 결산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뢰공장이 있다는 거 증명되었고 그 다음에 금이 그 속에 가득 차가 있었다. 그러면 그 금을 집어먹기 위해서 정충제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진역을 살리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살더미 같은 금을 찾아내놓고도 금 한 조각이 맛도 못 보고 이놈들에게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급해가지고 미국까지 이 17년 이게 사람으로서 세상에 할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겪어야 될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금의 일부를 갖다가 처먹은 놈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탈취해가지고 저 상간 오야붕을 주범 노무현은 죽이고 자살로 가장한 타살로 그러니 그 막대한 금돈의 위력을 이용해서 문가락하는 놈이 그래갖고 저 작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탈취해서 이 지경이 됐다면 저는 처음에는 이 문현동 금도굴 사건이 저의 혼자에게 국한된 개인적인 일이라고 저 자신도 한 7, 8년, 1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운명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게 지금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작년 6월 1일 날 첫 방송을 내보낸 이후 60여 차례 내하고 충돌이 몇 분에 걸쳐 있었지만 결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현동 이 금도굴 사건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참말로 내가 더러운 꼬라지들을 봐도 내가 참았습니다. 자, 그럼 그 60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문현동에서 나온 그 금들을 가지고 직접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매수하러 이걸 나눠줄 테니까 네. 정충재 선생님을 당신이 정충재 선생님 친구니까 친구를 정충재 선생님을 설득을 해서 그 동거하게 해라. 그 이야기를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배신을 하지 않고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려주고 양심 선언문을 썼다. 이거를 그 사실을 동영상 찍은 것이 16일 전 아닙니까? 그게 언제느냐면 그게 6월 21일 날입니다. 6월 21일 날이니까 2019년 6월 21일 날 저녁 10시경에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일 훨씬 더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때까지 공개를 안 하고 왜 돌변하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6월 15일경입니다. 근데 왜 그걸 공개를 안 합니까? 6월 이따가 15일 날이 제일 중요한 동영상을 김일성이가 금요일인가 되는데 6월 네. 15일 날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되는데 그날 내가 저 산속에 들려오는 소문이 네. 전화로서 김일성이가 LA에 출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LA 가는 목적이 LA에 굉장히 유력한 한국 사람의 실력자가 있습니다. 6월 15일 날. 네, 6월 15일 날.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했죠. 네. 내 일하고는 별개니까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다만 그 전화를 한 것은 이 아까 금편을 가지고 문현동 지하에서 나온 금편 샘플을 가지고 내 지인들을 갖다가 매수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김승태의 행각을 네. 증명할 수 있는 그거는 증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이제 말하자면 문현동 금도굴의 종합 결산판으로서 그렇지. 그걸 이제 찍으려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그 산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집 주인이 뉴욕에서 그 산속까지 토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네. 하룻밤 자고 일요일 새벽에 돌아가는데 그 차편이 한 편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전기 교통편이 아주 발달해가 있지만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택시도 탈출 거기에는 불러도 오지 않아요. 네, 네, 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요걸 한 편 찍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6월 15일인가 16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7일인가 교회 와서 스탠바이 하세요. 네. 교회 내가 그 지하실에 20며칠 있었던 그 교회에 네, 네. 와서 그래서 이제 또 жил머지고 그 교회에서 21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 이제 그날 방송을 갖다가 아까 이제 종합편 그 금의 샘플을 가지고 김승태가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그 핵심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방송을 8시에 애당초 찍기로 했는데 10시경에 찍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새벽 1시까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네. 서로가. 그런데 이 방송을 다 찍고 나니까 네. 김일성이가 좀 놀라는 눈치더라고. 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직접 이 방송을 찍으니까 그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그 아까 2부에서 봤겠습니다만도 너무나 생생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건 이제 완전히 결정타이죠. 결정타이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방송 언제 할 것이냐, 언제 날릴 것이냐 하니까 공개할 것이냐 하니까 이거는 중요한 기대에서 오늘 녹화를 했는데 조금 따듬어 가지고 내일 오후 정도 내일 오후면은 22일 날 6월 22일 날. 6월 22일 날 네, 6월 22일이 공개하겠다고.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6월 21일이 금요일이고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정도 날릴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그리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내가 별 소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돼서 날린다는 시간이 돼서 아무리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라요. 네네. 그리고 다음날 또 기다렸어요. 네. 또 그 다음날 하루도 또 방송이 안 나와요. 네. 또 그 다음날 또 기다렸어요. 3, 4일간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내가 그 방송하는 걸 그 방송에 그렇게 잘 됐다고 만족하고 말이지 충격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이 네. 왜 이 방송을 안 할까 네.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나흘째인가 닷새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켜니까 뜻밖에도 내게 텔레그램으로 일방적인 그 문자로서 통보가 왔다 이겁니다. 김일성이가 네. 통보를 보냈어요. 네. 그 통보장을 보냈어요. 통보장을. 네. 네. 뭐냐 뭐 1위 아까 말씀드린 최 의원이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끊어가지고 불상사 그때 한번 봐줬는데 내 이제 잘못을 이제 전부 종합적으로 이제 덜쳐내는 겁니다. 거기 최 의원이하고 그게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지 잘못이라고. 그래 자기네 용서해줬다 이겁니다. 선생님을 이제 간용을 무병을 씌우고 이제 간용을 베풀어서 용서해주는데 다시는 그래 안 하겠다 해놓고 이 조을룡이 또 그 잡아냅니다. 조을룡이 왔을 적에 왜 자기네들한테 상의 없이 조은영이를 일방적으로 만났느냐 그게입니다. 3이 이제 그 돌변하고 나서 이제 3, 4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이 한교안에게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한교안에게 한교안 대표님께 드립니다. 이 편지를 갖다가 내하고 그 교회 목사하고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왜 그러냐면 김일성의 성질이 개같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우선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나중에 추후에 얘기해도 될 거 아니냐. 네네. 미리 이야기해서 자중질환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거 맞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갖다가 내가 저 미국 우체국에 편지 보낼 줄도 모르니까 네.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목사님의 사모께서 네. 이걸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사모께서 그 목사의 그 전화를 갖다가 들여다보고 그걸 여자들끼리 전파를 해가지고 김일수의 귀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 2, 3, 4 아까 3 한교환인데 편지 보낸 거. 네. 아니 살아있는 사람한테 편지 보낼 수도 있지요. 내가 역전 모의하자고 편지 보낸 게 아니고 내가 문현동 금도굴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이 묵묵부답인가? 왜 말하지 않는가? 당연한 얘기니까 그럼 공당의 대표로서 나서서 해결하라. 제1야당이 문현동의 금도굴이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엄연한 팩트를 엄연한 이 일어난 사실을 갖다가 왜 거론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가? 그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고 책을 지금 내가 저 골든 리리 오퍼레이션 하는데 그 후속회로 제일 뒷장에다가 삽입할 수도 있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내 개인적인 어떤 무슨 그걸 저 태평에 그 어떤 누를 끼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황교안이라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발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이 문현동의 어마무시한 이 금도구를 갖다가 일체 너그 당에서는 말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인포메이션 알려준 겁니다. 한번 찝찝거리 말하자면 찝찝거리 본 겁니다. 반응을 보기 위해서 했더니 그걸 3으로 터집을 잡았어요. 아니 이건 누구나 다 네. 누구나 어느 당의 대표가 됐든 간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거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게 된 데는 어떤 목사님이 황교안과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귀국해서 황교안을 이제 설득해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또 그렇게 내한테 제안을 했고 어떤 다른 목사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그건 문제 삼을 게 난 없다고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가 예를 들면 황교안 씨를 30년부터 뭐 아주 가족처럼 아주 잘 아는데 내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정말 이건 나라를 위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저 사람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 편지를 한번 써달라. 이러면 우리가 황교안 씨가 나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목사님이 아주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보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문제 삼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동서남북 어디든지 이걸 떠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문현동의 금도굴의 진실을 문재인이 그 가담대 가지고 도굴단하고 우리 도굴단 일망sol당해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나깨나 문현동의 금도굴을 떠벌리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찬밥 더운 밥 가시밭길 불고개를 내가 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그런데 편지 보냈다고 해서 그걸 터집을 잡아 4가 뭐냐면 4가 재미가 있어요. 네. 내가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뭐 매주할 고주할 내가 다 까발릴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4는 뭐냐면은 금도굴단의 현장 땅을 거창기업 그 문현동 현장 땅을 사준 기공사 여자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김홍랑이라는 53년생 여자가 백준엄에게 그러지 저 4,000원짜리 쌈밥 처먹던 양아치 같은 놈에게 그 현장 땅을 사가지고 멍석을 깔아준 여자가 김홍랑이라는 그 여자가 있지요. 그 여자가 강큰 이 여자가 100분의 5의 지분을 받고 그 도굴단에 합류한 여자가 있습니다. 네. 이 여자가 저에게 예전에 2003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진주까지 벤처 600을 S600을 몰고 와서 제 앞에 꿇어 앉아서 선생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2003년도에 저는
진정으로 정충재라는 분이 그 문현동의 금도굴의 최초 발견자인 줄 몰랐습니다. 백주놈의 말만 듣고 백주놈이 자기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정리를 다 하고 모든 게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 땅을 사준 데 불과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 자필로 김홍란이라는 그 여자가 자필로 써준 그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수직구 밑에 로봇 카메라가 달린 로봇을 집어이어갖고 백준영이 보여주는데 일본 글자 세자가 적힌 항토색 마다리 포대 속에 네. 일본 글자 세자가 찍힌 항토색 마다리가 절묘하게 늘어져 있고 내가 볼 때는 꽉 들어차서 딱딱하게 체이가 있었는데 빈 공간이 없었는데 네. 물속에 널브러져 있더라 이겁니다. 널브러져 군데 널브러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 로버트가 그걸 찍은 걸 자기 동영상을 보고 이거는 일본 글자가 있고 그 속에 금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는 네. 그 땅을 사줬다. 네. 그때는 뭐냐면 내가 그 신문에 전라도 광주에 나오는 큰 일간지 신문에 네. 전남일본가 네. 전남 무슨 매일신본가 거기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사해면 전체를 도배를 하다시피 전남도청 간부 부인이 부산의 땅 투기 남의 보물창고 가로채려고 해가지고 홍금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여자가 나에게 진주까지 차를 끌고 와서 내게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던 혼인한 여자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이 여자는 목적이 뭐냐면 오로지 금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동안에 금 10톤을 갖고 강남에 반값에 금이 돌아다닌다는 그것도 뉴시스 통신을 통해서 3번, 4번 기사가 나갔던 적도 있지요. 그런데, 서울에, 내 친구, 내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가 됐습니다. 나에게 친구 겸 멘토가 있는데, 운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그 피해가,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본명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운각이라고 합니다. 운각은 그분이 공개적으로, 자기 필명으로 네. 공개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운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운각이 저하고 한국의 소식을 긴밀하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무렵에 그러니까 6월 20일 무렵에 네네. 이게 동영상 찍고 이제 마지막 결정상 동영상 찍고 이제 아니 이걸 찍기 전에 찍기 전에 한 며칠 전에 네. 내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 오늘은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좀 길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좋다 이야기해라.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이 형님에게 전화를 예, 선생님이 전화를 해왔다는 얘기죠. 해왔죠. 해왔죠. 그래서 뭐냐 했더니 통일교회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나이가 한 60 정도 되는 여자가 있는데 자기하고 잘 아는 여자래요. 이 60 정도 되는 여자가 태평 TV를 그동안 쭉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김홍랑이를 잘 안다고 해요. 친분이 아주 두텁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김홍랑이가 그 도굴단의 100분의 5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부천역 앞에 수천억 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없었던데 돈이 그럴 만한 돈이 네, 재산이 네, 없던 네. 여자가 그 다음에 벤츠 마이바흐에서 600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남부 터미널 위에 자이 아파트 110평에 살고 이런 걸 다 하긴 했는데 이 여자가 그 김홍라이가 어마어마한 재산가인데도 몇 조 단위의 재산가인데도 없는 척 그렇게 행동은 없는 척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요. 차는 그렇게 수십억대짜리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없는 척 소박한 척 이렇게 하는 쇼를 한다고 이래요. 네. 그래서 깨뚫어 보고 있지요. 그래 이 여자가 김홍라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정충재라는 분이 미국에 지금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는 백악관 측에도 이 문현동 금도굴 사건을 다 알렸다고 하는데 알려가지고 백악관에서도 다 알고 있다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문현동 금도굴단을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일망타진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되면 너 죽는다 하고 돌직구를 김홍라한테 날렸다는 것입니다. 내 온각이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홍라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 알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암흑의 선생하고 딜을 해라. 딜을 해라. 내가 딜을 하는데 다리를 놔주구나. 그래서 그 동안에
몇 분 접촉한 그 사실을 내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거 들어볼 적에 아이 그거는 진짜 매력 있는 소식 아닙니까? 네, 왜? 네. 그 김홍란이라는 그 땅을 현장 땅을 백주놈이 도굴두목에게 사준 이 여자가 딜을 한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인데 양심선을 그렇지, 한다. 그렇지. 네. 금도굴에 대해서 폭로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잘하면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얘기가 예, 아니 운가기가 운가기가, 전하는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해서 보낼 테니까 운가기가 그 김홍란이를 보낼 테니까 돈은 정 선생한테 얼마나 받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이 뜬금없이 무슨 돈이냐? 돈이 무슨 말이냐? 아니 정 선생 지금 돈 없지 않아. 돈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여자는 도굴금 꽉 찼으니까.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것도 일리가 있다 싶었어. 그래서 아니 돈을 그러면 준다고 그러면은 그 여자가 수십조가 있다고 하니까 한 1억 달러 갖고 오면 내가 받을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억 달러. 그러면 한국 돈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1,000억 해봤자 그 여자가 가진 재산이 수조가 있다면은 조족지혈에 불과하죠. 조족지혈. 세 발의 피지요. 자, 그런데 그 운각이 하는 말이 1억 달러는 그 여자가 지금 접수되는 것이 양심선언을 하기 위해서 항복하는 것이 그래서 뉴욕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지. 돈 액수가 그 1억 달러면 조금 너무 무리인 것 같으니까 조정을 좀 하자. 좀 줄이자. 그러면 얼마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면 어떻노? 100억 정도면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그래서 나는 100억이든지 1,000억이든지 10억이든지 나는 지금 돈 한 푼 없는 상태니까 좋다. 무엇이든지 좋다. 그 100억 달러에 그러면 쇼당 가능하면 해가지고 보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의 본 마음은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오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럼 끝나니까. 이거를 100억 달러를 아니 100억 원을 달러로 바꿔서 들고 온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 돈을 선생님이 받으려고 생각한 겁니까? 나는 황당하지요. 황당한데 말하자면은 말을 못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상첨화로 돈이 생기면은 또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못 받. 그런데 그 여자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여자를 면피를 해주고 그 여자하고 딜을 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 내가 그럴 근한이 있나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런 돈은 만약에 그 여자가 진짜 공항에 그 돈을 만들어서 갖고 올 수도 없지만 자 그래서 본래 목적이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돈을 받으려고 한 그런 실제로 돈을 받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나는 세상을 살아나온 인생 계급장이 있는데 내가 그 돈을 갖다가 내가 미리 받겠다고 내가 돈 받을게 내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갖고 오면은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증거가 되니까 태평 TV로 바로 싣고 가서 그 돈하고 같이 태평 세상에 까버리려고 내가 그랬죠. 그 얘기를 김일성에게 했습니까? 했어요. 김일성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대로. 네. 내가 그 운각이한테 들은 그대로. 그래서 잘하면 돈 100억 갖고 그 여자가 온다. 그럼 방송부터 뭐 좀 하자. 세상에 오만 세상에 전부 다 까버리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리 말을 했죠. 난데없이 김일성이 정충재 선생님을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 동영상 공격하는 동영상을 정분열과 우리 우익 진영을 이제 혼란 속에 빠뜨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이와 백준흠이는 만세 부르고 지금 뭐 쾌재를 부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고 문현동과 관련된 이러한 범죄를 이제 규명하고 이것을 처벌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문현동 일본군 지하공장의 그 진실을 백일하에 밝히는 이 과정에 이제 큰 제동이 걸리는 이런 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 중요한 시점에 왜 김일성과 김시환이 거꾸로 나갔는가?
참 열질 물속을 알아도 한질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렇게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표변할 수 있는가? 참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네. 네.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김시환 목사와의 그 전화 통화 속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터무니없는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강제로 덮어 씌우려 하는 그런 흉계는 틀림없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 싶어서 계속해서 덩더리로 쑤시보고 백군형도 쑤시보고 엉덩이도 쑤시보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요모저모로 전부 다 한 4일 동안에 그 서울하고 뻔질나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알아본 그 해답이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를 흉내를 지금 꾸미고 있구나. 변질되어 가지고 외부의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의 작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장관 이거 참 큰일 났다 내가 싶었죠. 금도구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인정하지요. 김시한 그 김일성 측에서는 금도구를 떼었다는 것을. 그래서 금도구를 자기네들하고만 독점적으로 자기네들하고만 그 채널로 열어서 같이 합의하에서 처리하자. 지금까지 아무 그런 말도 없었고 그다음에 계약도 없고 아무런 언급 없다가 돌려내서 그런 말을 할 때는 상당한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일성 김시한 씨의 주장은 최 교수를 갖다가 무슨 또 거의 최 교수 만나는 걸 그냥 죽도록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최 교수하고 연락하는 것을 최 교수하고는 관계를 노골적으로 끊어라. 최 교수하고는 상종하지 말고 우리하고만 하자.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에 갑질이고 협박이고 폭력이라고밖에 단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6월 21일 날 지나간 6월 21일 날 금요일 날 오후 10시에 그 사람들이 그 마각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저 마지막 방송 네. 태평의 마지막 결정판이죠. 결정판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의뢰공장이 있는 한은 수십 차례 방송에서 입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금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런데 그 당시에 2002년 당시에 그 김성태라는 그 삼천포 소도동 놈이 금 땅속에서 그 지하 의뢰공장 속에서 나온 금의 샘플을 갖다가 비닐루 봉지에다가 한 10개 정도 250g짜리를 아주 250g짜리 10개 뭐 2kg 500인데 500g인데 무겁지요. 그걸 차 아시방에 싣고 다니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매수하러 돌아다닌 그 정황을 내가 확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서 사실 진술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자기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자필로서 지장을 찍고 인감을 찍고 해가지고 그런 걸 작성해 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당장 그 귀중하게 간수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그날 저녁에 금요일날 6월 21일 날 저녁에 밤 10시에 미국 시간으로 그 촬영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한 새벽 1시 되더라고요. 그럴 때 김일성의 그 표정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란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방송을 언제 합니까? 내일 오후에, 그러니까 저 토요일 날, 미국 시간 토요일 날, 그 22일 날, 오후에 한다고 해서 내가 그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안 하더라고.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안 하고, 또 그 다음날 3일 동안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4일째 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에 유튜브를 켜니까 내한테 일방적인 통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1, 2, 3, 4 네 가지 핑계거리를 갖다가 올가미를 만들어가지고 내려 씌우려 할 때 내가 굉장한 쇼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김시한 씨를 앞에 말한 대로 김시한 씨는 말기가 서로가 통할 것이라고 보고 요모저모로 동서남북으로 쑤셔봤더니 진단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너구리더라고. 너구리. 내한테 하는 말이 그 듣기 좀 가만히 있을로서 이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이면에 그 김시안이라는 그 양반이 오다를 내려가지고 올가미를 내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 최종 결정권자가 김시안이라는 걸 내가 알았지요. 알차 이러되면은 또 제2, 제3의 도굴단이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또 내가 계피를 보겠구나. 또 함정에 빠져서 제3의 피해를 보겠구나 생각하니까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는 이런 방구의 상종을 할 가치를 내가 그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그런 그 상대가 못 되는 아주 무서운 너구리들이구나. 너구리가 12분 제주를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구리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그쪽에 내 있는 숙소에 내가 내 혼자서 미국에서 14달, 15살 살면서 그 이불을 비롯한 그 옷까지, 겨울 옷까지 등 살림살이가 그래도 꽤 많았는데 그거 다 버릴 수밖에 없죠. 당장 필요한 그 몇 가지만 챙겨가지고 그쪽을 탈출하고 나니까 탈출해서 그 영향권을 벗어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 그런데 사람이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질 물 쏘고 나라도 한질 사람 쏘고 때는 산 부부도 돌았으면 넘이 되고 잘못하면 원수가 된다는데 그까짓 거 저 사람들하고 내하고 무슨 학력이 같습니까? 고향이 같습니까? 아무것도 공통되는 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내가 저 사람들을 픽업을 해서 저 사람들하고 미국까지 와서 60여 차례 태평 방송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댓글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전혀 호도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방적인 그것도 누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들을 갖다가 건드린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나에게 올가미를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함정에 밀어 열려고 하니까 내 자구책으로 내 그 반사작용으로 반사작용으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향권을 벗어난 것이지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침을 뱉고 내가 삿대질을 하고 내가 우통을 벗은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견물생심이라고 이 금에 좀 가까이 다가가면은 사람이 욕심이 발동해갖고 눈가리가 희까닥 디비지는 모양입니다. 나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오늘 아까 이제 최종적으로 금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 금을 본 사람들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사실 확인서를 써준 그걸 오늘 태평에서 방송 안 하기 때문에 최원의 구국 방송에서 그걸 국민 여러분에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걸 공개하면은 그 실질적인 실체적인 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6월 22일 날 찍으셨다고 그랬죠? 6월 21일 날 금요일 날. 지금 말하자면 동영상의 내용은 이제까지 60여 개의 그 동영상을 다 추격해서 마지막으로 문재인과 백주dem에게 결정타를 때리는 그런 내용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그 동영상인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내야만 하는 지금까지도 내보내지 않고 있죠. 1시간 반짜리를 찍었는데 원래 아무리 늦어도 6월 23일, 24일까지는 내보낸다고 해놓고 내보내지는 않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다 이겁니다. 오히려 올가미를 뜯으시려고 돌변했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곰곰이 다 역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자, 이 상황은 누가 배신했는가? 명백하게 이것은 김일성, 김시환이 정충재 선생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흉계를 꾸며서 지들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음모를 꾸며가지고 정충재 선생님을 몰아놓고 자기네들이 사인도 받아내고 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지금 이 돌변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주는 그 가장 중요한 한마디
내가 참 이런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처리는 이제 태평하고만 독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바로 그러기 위해서 최 의원을 정충재 선생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정충재 선생님을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넣어야지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겠다. 이 속셈이 지금 완전히 드러나 보이는 그 한마디인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이때까지 우리 정충재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 문현동, 부산 문현동 일본군 지하공장 진상을 밝히려고 참 다시 해서 저는 금을 나중에 뭐 어떻게 됐을 때 얼마 뭐 주시오, 저한테 뭐 얼마 주시오. 얼마 주시오, 뭐 지분을 얼마 달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니 그 뭐 한자도 그런 적이 없지요. 자, 그래서 그런데 최 교수의 진심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럼 금이 탐이 나서 저하고 그 교류를 하고 저하고 그 인간적인 유대를 맺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신하고 내하고도 벌써 결별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김시안이나 김일선이가 뭔가를 단단히 지금 착각을 하고, 그러고서는 지들 나름대로 무슨 꿍꿍이 수작을 이제 보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한마디가 태평하고만 독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최 의원을 잘라내라. 저는 금에 대해서 무슨 내가 지분을 뭐 약속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 원한이 서린 금이기 때문에 이 금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다 그런 자들은 죽습니다. 네, 한마디 합시다. 죽어요. 네, 한마디 합시다. 네. 금을 나중에 그 정충재의 권리를 다시 되찾는 의미에서 도굴단이 소탕되고, 네. 제 법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네. 대한민국 현행 법에 따라서 제 몫으로서 그 금이 배당이 된다면은 내가 내 몫이 온다면은 나는 그 금을 자식들에게 무슨 가족들에게 그 재벌 만들려고 나는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나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노블리제 오블리제라는 그걸 실천하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그 굉장한 그런 보부가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몰려가지고 미국까지 와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긴박한 처지에 생명까지 쫓기는 그걸 약점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다시 또 코로나에 밀어 이어가지고 갑질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어떤 욕심을 채운다 하는, 그래서 내가 너구리라고 했죠. 너구리라 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속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너구리 속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김시안이를 너구리라는 동물에 비유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오늘 이 방송은 아마 지금 김일성이가 다 찍은 걸 방영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재탕을 찍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동이 왜 벌어졌는가 하는 거, 참 어리석은 자들의 그 착각과 그 검은 욕심에 의한, 정말 뭐 김칫국 마시는 겁니까? 뭐 아니, 하는 겁니까? 거기서 도대체? 한마디만 더 합시다.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합시다. 뭐냐면은 저는 제 신념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저를 위해서 그 문현동 또는 금도굴의 진상을 위해서 공골쇄신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분들에게는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그 많은 돈을, 조 단위로 나가는 돈을 제가 그거 어떻게 다 쓸 수 있나요? 인생은 유한한 것인데. 그런데 그걸 좋은 일에 쓴다고 아까 내가 노블리제 오블리제라는 그 불어까지 내가 덜먹였지요. 그런데 헌신적으로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참여해 본
해준 분들에게 전부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그분들에게 다 그 고생한 만큼의 그 농공행상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거, 그거는 인간의 도리고 상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기네들이 그 지금까지 고생해준 보람에 대해서 보답을 전부 다 챙겨주고 내가 어디 바보입니까? 내같이 그 동작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질러 가지고 말이야 이제 쏙샘을 내가 아까 마각이라고 했습니다. 마각을 드러냈는데 어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나를 올가미에 홀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은 그들의 노예가 되지요. 그 희생양이 되지요. 나는 희생양이 더 이상 되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이 도굴단, 특히 소도동로 김성태라는 그 아주 뻔뻔하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매수해가지고 나를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서 해관 2002년도에 2003년도 봄에 해관 행각을 폭로하는 것을 좌우간 지금 폭로할 것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판단하시고 문현동의 검도굴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자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김일성과 김시환이 이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난데없는 이런 우익 파괴가 이르는 이런 소동을 일으켰는가. 다 참 어리석은 검은 욕심, 그리고 그걸 감추고서는 이거를 정충재 선생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 넣어가지고 뭔가를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굴복하도록 해서 몰고 가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다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어리석은 이런 자들입니다. 내가 이제 이 정충재 선생님의 오늘 순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에 대해서 쓸데없는 욕심들, 다 그 금은 원한이 서려 있는 금이기 때문에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거기에 이러한 저런 사람들처럼 검은 욕심을 가지고 덤벼든 자들에게는 참 거기에는 죽음이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금 문제를 먼저 다루어 들어가지 않고 유골 문제를 이제 다루어 들어갔던 이유가 거기 있고, 유골을 찾아내게 되면 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왜냐하면 그 공장이 열릴 테니까, 진실이 다 드러날 테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충재 선생님이 6월 21일 날 마지막 결정타로서 찍으셨던 동영상을 그거를 지금까지도 김일성이가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면 그 20일 날 공개한 그 동영상의 내용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다시 이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걸 갖다가 같이 동영상에 비춰주십시오. 제가 2002년 3월 2일 날 수직구를 문현동에 팠습니다. 현장에. 그때까지 팔 때까지 1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10년 만에 꿈에서도 소원하던 직경 60cm로 지하 16m 안반층을 뚫고 땅속에 숨어있던 일제 의뢰공장의 한 가닥과 지상과 연결시키는 그 작업이 성공을 해서 개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16일 날 수중 카메라, 일산 소니 수중 카메라 남부 자갈치 시장에 신천지 백화점 자갈치 시장에 1층에서 다이버 숍을 하던 최 하는 깡패 같은 놈,
우리가 다이브 그놈하고 그 아무 힘도 없고 금융불량 삼천포 소도둑놈 김성태하고 접목이 되면서 도둑놈끼리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문현동에 내가 뚫은 그 지하 16m 수평굴 속에 일본 글자 세자 이등충 일본말로 이또주 그 한도생 바다리 보내가 그 내가 뚫은 지하 수평굴 속에 꽉 들어차 있었고 그게 다이브가 내려가서 칼로 북 찢어보니 그 속에 예상했던 대로 중국에서 화폐처럼 사용하던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도구를 종용했고 저는 도구를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도구를 하면 그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도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요. 그리고 저는 범죄까지 해서 중국 땅에 태어나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지 복이고 대한민국 땅에서 밥 먹고 병 없이 잘 자라서 학교 다니고 책가방 메고 똥 싸고 한 거는 전부 다 그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기필코 세금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저의 보편 타당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는 안 돼. 나는 범죄 안 해. 심지어 내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 일남일녀가 있는데 걔들이 전부 다 법조 지망생들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전부 다 법조계 밥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범죄는 안 돼. 왜? 우리 아이들이 법조 지망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쇠고랑 가지고 애비 낚으러오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 그리고, 텔레비에,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여갖고 금도굴단이라고 전국에 방영되고 전 세계에 방영되는 거, 그거 내가 원하지 않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계 당국에 밝히고,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내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강조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뒤에서 장막 뒤에서 도둑놈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저를 갖다가 9놈이서 한 놈을 바보 만드는 식으로 폐행시키고 그 대신에 저 몫을 가지고 무차별로 살포한 것이 청와대 노무현과 연결되었고 청와대 노무현은 돈 없는 양아치인데 그놈이 국회의원 나와갖고 몇 번 떨어지는 바람에 빚이 30매덕인가 있으니까 그 이자가 막 저녁에 잘 때도 불어나고 똥 먹을 때도 불어나고 밥 먹을 때도 불어나니까 정신 감당을 못했어. 그 척근들이 내한테 말하더라고. 아이고 오늘 저녁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안 깼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면 아이고 죽을 삐면 좋겠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런 처지에 백준엄이라는 쪽제비 같은 58년생 서울의 보물사냥꾼 맹수가 나타났고 독수리 같이 생긴 맹수가 나타났고 그래가지고 청와대의 비호 아래 나를 갖다가 폐행시킨 것이 감옥으로 보냈고 그래서 팔자에 없는 징역 44개월 살았고 그걸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배운 것도 제가 많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금독을 된 그런 경험이 내가 전혀 없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대끼면서 내가 살아나온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세상 물정이 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단 하나, 이 진실은 캐치해놔야 되겠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은 캐치해놔야 후위를 도모할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금조각을 갖고 와서 자기를 매수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내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필로서 하나 써서 내가 보관하게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사실이기 때문에 기꺼이 인감증명을 떼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그림처럼 그 사람들이 작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써서 내가 6년 17년 동안을 보관을 해서 오늘 발표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해필이면 제일 마지막에 이걸 하느냐면 사실은 아무리 확실한 서류고 증거라고 해도 내놓을 시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성질이 급해갖고 중간에 내놓는다면은 그때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문현동 의뢰공장을. 그 다음에
금도구를 대해서 핑 하고 믿지 않았죠. 사기꾼들의 해프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효과가 반감되고 또 재반감될 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끼고 놔뒀다가 나현철의 그 살인미수 양심선언문 그것이 6월 1일 날 나갔고 이어서 이제 이 메가톤급인 이 금이 나왔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찍어서 이것만 하면 나는 내 할 거는 다 했다고 보는데 이걸 찍어 놓으니까 김일성이 놀래더라고. 찍고 난 그 표정이. 그럼 우리가 꾸민 흉계하고 상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예. 일단 이것부터 비칠까요? 예. 인감증명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자, 인감증명서 이건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단 전체를 보여드리고, 예. 김종점. 전체를 보여드리고, 이제 김종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업 고현님. 그 다음에 발행 일자는 자,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을 찍고 그 오른쪽에 지장까지 찍고 김종점이라고 자기 이름까지 썼습니다. 예. 자, 여기 이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 사실 확인서를 일단 비춰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확인서. 비춰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비춰드린 다음에 저 낭독하겠습니다. 일단 비춰드린 다음에 낭독하시죠. 자, 일단 한번 쭉 비춰드리고 전체 잠깐만 조금만 더. 예, 낭독하면서 비추면 됩니다. 예. 예, 사실 확인서. 저는 경남 거제시에 살고 있는 김종점이라는 당년 55세 되는 사람입니다. 1970년 3월 1일 거제도에 다리가 없어 견내랑으로 나룻배를 타고 다닐 때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정충재라고 진주교육대학을 갓 졸업하고서 발령을 받아 거제도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친구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후 30수년의 세월이 흘러 그 친구는 부산 문현동에서 지하 매장물 발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일을 틈나는 대로 도와주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운전수 겸 비서 또는 조수로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충성을 다하는 김성태라는 거구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가 무지막지하게 배신을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2002년 3월 초에 현장에서 굴착구 공사를 하여 일본 군들이 판 지하 의뢰 공장의 한 가닥인 굴을 찾았고 그 굴석에 정체불명의 포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고 김성태가 거제도 저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형님 이제 고생 끝입니다. 행복 시작입니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아이들처럼 호들갑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금이 들었다는 포대가 한글이 적힌 포대에 돌이 들었다며 저에게 김성태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능청을 떠는 김성태의 농간이라고 하는구나 싶으니 눈 캄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성태가 나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땅을 매입했고 5월 달에는 저를 전화가 또 왔습니다. 포세이돈 살베이지라는 회사에 고문으로 저를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갈등이 생겨 이럴까 저럴까 망설였는데 김성태가 자신의 자가용 차례 거제도에 들락거렸습니다. 저에게 지분 100분의 1이면 1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른다며 저를 꼬셨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저는 순간적인 욕심이 발동하여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말을 어찌 믿겠냐니까 그가 소눈깔 같은 눈을 끔뻑거리면서 그럼 내일 다시 와서 믿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에 없지만 아마 6월 말인가 7월 초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튿날 약속대로 그가 나타나 나를
조수석에 태우고서 형님 이건 절대 비밀입니다.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서 형님에게 보여드립니다 하면서 자동차 아시방에서 끄집어내는데 투명한 작은 비닐봉지 속에 작은 과자 같은 직육면체 모양을 가진 금조각이 10개 정도 들어있는데 이걸 정충재가 말을 듣지 않으니 형님 고문으로 오셔서 친구인 정충재를 설득해 달라고 가로 열고 20%만 받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잠잠히 있으면 된다 가로 닫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생생한 기억을 살려 금편을 본 일을 확인합니다. 2003년 11월 5일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김종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지장 찍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놈이 국세청의 세무가표가 1조 아니 8,900억 원인데 그걸 닭발로 내고 도굴 한 적이 없다. 쥐가 금조각이 도굴된 그 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 지하에서 나온 금이 산더미같이 있다. 포세이돈 살베이지라는 회사는 그 도굴을 하기 위한 그 백준엄이가 만든 회사입니다. 만든 회사 그 연월 1위 2002년 5월 13일 날 부산 남포동 피닉스 호텔의 회의실에서 도굴단의 임시 주주총회를 했고 거기서 금도굴을 갈라먹은 그 서류가 제 수중에 있지요. 그래서 전모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포세이돈 살베이지라는 것은 그리스 히랍 신화에 나오는 바다를 지키는 신이 포세이돈이라는데 그 살베이지는 건져 올린다. 그러면 포세이돈 바다를 지키는 신도 끄잡아 올린다. 그래서 내가 이 무식한 놈의 도굴 회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거제도에서 그래도 그 맹색이 유지의 아들이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친구를 도굴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하는 대가로서 지분의 100분의 1을 주겠다고 금조각을 갖고 와서 회유를 하고 꼬시고 그 다음에 매수하려고 했던 정황이 이 지금 사실 확인서에 잘 나타납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니고 제 친동생 정간재라고 도굴단에 따라갔던 53년생 뱀띠 이 행지관으로서도 말하자면 배신자지요. 이 배신자의 친구라는 박인규라는 사람이 쓴 사실 증명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사실 증명서입니다. 박인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사는 사람입니다. 박인규. 인감 도장이 찍히가 있죠. 이 인감의 발행 날짜는 2003년 12월 22일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박인규 씨가 자필로서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 예. 자, 좀 비춰주십시오. 네, 비춰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요겁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사람은 세 장. 예, 예. 세 제가 그 장입니다. 비춰주면서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문현동에서 보물 발굴 사업을 오래전서부터 정충재 씨의 친동생인 정간재 씨와는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돕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가 덩치가 있습니다. 정충재 씨가 수중 촬영을 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 5번인가 6번인가 현장에 갈 때마다 이들 일행은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 제주 등지에서 순식간에 모여들어 수중 촬영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공갈 협박을 해서 그때마다 잠수부가 기급을 하고 도망을 쳐 번번이 실패를 하던 차에 우연히 범일동 조방 근처의 재래시장에 볼 일이 있어 갔던 적이 있는데 인파 속에서 누군가 저희 어깨를 툭 치며 아는 체 해서 쳐다보니 김성태
또 한 사람의 덩치큰 사내가 안경을 쓰고 아는 채 했습니다. 이들은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잠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시간을 좀 내달라 친절히 말하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그들을 따라 2층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자 김성태가 저에게 인사나 정식으로 나누자면서 정관재 씨와 친구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말라면서 솔직히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 좋은 세상에 고생하고 살 게 뭐 있느냐며 자기네들에게 협조하며 같이 잘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충재에게 협조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같이 합류해 함께 행동하자고 했습니다. 정충재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죄까짓 게 뛰어봤자 벼룩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라며 아무리 지가 발부둥 쳐도 이미 대세는 자기들에게 기울었다고 두고 보자며 어시되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의도 없고 또 한편 이 자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호기심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편이 되느냐 물으니 정충재 편에 협조하지 말고 가만히 자기네들에게 엄밀히 만나면 팔자를 고칠 것이라고 저를 꼬셨습니다. 어찌 팔자를 고쳐줄 거냐니까 땅속에 땅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면서 다음에 결심이 서면 연락하자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018-580-5457 그러면서 자기를 해간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해간은 자신의 호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며 나에게만 가르쳐 주는 암호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때가 2003년 2월 18일 오후 4시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충재 욕을 끌어붙는데 이 세상 욕은 모두 동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다시 만난 곳은 그 커피숍인데 이번에는 시장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집 방 안에는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뭘 믿고 당신네 말을 믿겠냐고 따지니 잠깐 안경 쓴 자기 친구와 둘이 여기서 잠깐 제가 해설로 해야 됩니다. 안경 쓴 그 덩치 큰 사나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데 이자가 누구느냐 하면은 방 앞에 사는 돌팔이 치과의사 치과의사입니다. 고향의 삼천포의 중마 고우입니다. 이자는 지금 당뇨병으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자하고 김성태하고는 바늘과 실처럼 그야말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안경 쓴 자기 친구와 둘이 나갔다 10분 정도 지나 들어오더니 박형이 마음에 드니 확실히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증거를 보여주겠소. 놀라지 마시오. 그리고 이걸 봤다는 말을 들고 죽인다 그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겁을 주고서 뭔가를 끄집어내어 큰 손바닥에 집어넣는데 작은 흰 비닐봉지 안에 금빛이 나는 작은 조각들이 얼핏 보니 그 크기가 밀크 캐러멜 정도 되는 게 7, 8개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앞에 현기증이 일면서 아득한 꿈속 같았습니다. 너무도 대담한 그때의 광경을 똑똑히 세상에 밝힙니다. 2003년 8월 6일 주민등록번호 있고 박인규 인감도장 찍히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지 않았으면은 얼마든지 부산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나현철이, 앞전에 나현철이는 해병대 출신으로 49년생인데 김성태의 사주를 받아 살인 미수를 저지르고 저에게 찾아와서 양심선언을 해서 양심선언문을 적어준 그 장본인이 나현철이고, 나현철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현장 경비원 경남 고성 출신의 최차용이라는 52년생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사실 확인서를 내가 낭독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걸로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차용. 예, 최차용. 어디 있죠? 예, 90쪽입니다. 90쪽. 예, 사실
실확인서 최차용 주민등록번호 521-009-1914914 주소 부산시 영도구 청학 1동 468 김성택방 상위 본인은 2002년 1월 초순부터 8월 말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 4동 1219번지 일대에서 일대 건설되었다는 지하 의뢰 공장을 찾기 위한 굴착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종사하였습니다. 처음 주최를 한 사람은 정충재라고 하는 진주에 사는 작가였는데 4월 초순경 느닷없이 정충재를 따라다니던 김성태가 낯선 사람들과 나타나 이제부터 자신이 주체라고 큰소리치면서 자신의 말에 따라야 한몫 볼 수 있다고 나현철과 저에게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땅도 10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하고 정치권의 실세들 이름을 덜먹거리며 어서되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나현철과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4월 20일 이후 굴착 9m의 지하굴은 일본 놈들이 한 의뢰공장인데 금상자가 가득하다는 말이 현장 사람들에게 희속말로 은밀하게 나돌았고 이어서 낯선 사람들도 노골적으로 만세 삼창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 접석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되어 꿈인지 생시인지 숨도 못 쉴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고생을 면하나 싶어서였습니다. 굴착구 위에 빈 컨테이너를 덮어 씌우고 그 속에 각종 장비를 가져다 놓고 150mm 파이프를 굴착구에 담가 물을 퍼내는데 밤낮으로 열흘 이상 퍼내었는데도 물이 주는 게 표시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양수기 가동을 중단하고 나면 조금 준 물이 다시 원상태가 되는 게 저희 얕은 생각으로도 굉장히 큰 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퇴근하고 나면 새벽까지 공사가 진행된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알이 빨갛게 핏발이 서고 얼굴이 잠을 못 잔 사람들처럼 시들시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쇳덩어리도 아닐 텐데 밤마다 술을 퍼 마시나 또는 눈병이 났나 싶었는데 특단이 김성태는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한다고 해서 밤마다 작업을 하는 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주체였던 정충재 씨가 법원에 재판에 그날 재판을 마치고 온 백주놈이 오후 6시경 팔짝팔짝 뛰면서 아이들처럼 좋아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 저러나 싶어 저와 나연처럼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면서 좋은 일이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백주놈은 만세까지 부르면서 큰 굴을 찾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로 열고 큰 굴을 찾았다고 한 것은 본 의뢰공장, 쉽게 말해서 1공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정충재가 찾은 굴은 무엇이며 또 큰 굴은 뭔가 싶었는데 이내 그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정충재가 찾은 굴을 따라가 보니 본격적인 큰 굴이 나타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큰 소리로 아이들처럼 팔짝팔짝 뛰는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성 발언을 한마디 하였습니다. 백 사장님, 대통령을 아무나 합니까? 하늘에서 타고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두 발 뻗고 주무셔야지요. 내 말을 들은 백주놈은 내 손을 잡으며 아이고 고맙소. 이제 만사 해결이요. 걱정이 없어졌소. 그러면서 광주에서 BMW를 몰고 온 부잣집 마나님, 가로 열고 고모라고 부르는, 여기서 잠깐 해설. 이 여자가 BMW를 몰고 온 이 여자가 누구느냐 하면은 현장 땅을 백주놈에게 사주고 그 다음에 100분의 5월 지분을 받은 김홍랑이라는 여자. 즉 엊그제 이번 사태에 그 김일성이하고 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100억을 갖고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날아온다는 그 여자 김홍랑입니다.
이 가져온 맛있는 떡을 해갖고 왔어요. 그렇게 본 오래공장 찾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떡을 한 바가지나 주었습니다. 맛있는 떡을 한 바가지나 주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고급 떡으로 양끝 배를 채울 수 있었기에 지금도 똑똑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03년 7월 3일 부산시 경찰청을 다녀와서 상기 최차용. 자, 그러면은 김종정 그제에 사는, 그리고 부산에 사는 정간재의 친구 박인규 금을 받고 매수하려고 자기 편이 되라고 돌팔이 치과의사 삼천포 출신의 그 김소도동놈 그 성태의 중마고우 그 조억규라는 10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그놈하고 둘이서 매수하려고 금을 갖고 했죠. 그 까닭은 저를 말하자면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꼼짝달싹 못하기 위해서 요번에 그 너구리 단에서 저에게 그 함정을 파놓고 밀어 열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격이라고 항상 장사 나연철과 나장사와 그 나장군과 함께 가는 조그마한 고성사나이 최차용이 그 현재 본 의뢰공장을 찾았다는 풍경을 풍경화처럼 그 세밀하게 그 묘사를 해준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동 1219-1번지 제가 판 지하 수직구 지하 16m 아래 수평구를 따라가면은 본 의뢰공장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금 상자가 빼곡하게 가득 빈틈없이 들어있었고, 이등충 일본 글자가 3자가 찍혀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6월 청계가 출구 쪽에 가득 재어 있었고, 그 다음에 도굴단들이 6월이 탐이 나서가 아니고 금을 탐을 하고 그 뒤에 배경으로 병풍으로 접목된 것이 그 당시에 양아치 참여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와 공모 결탁이 되어가지고 죄 없는 저를 10년 세월에 찾아내고 모든 것이 다 소모되어서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기진맥진 쓰러지기 직전인 저를 자기네들의 범죄를 합리화 은폐하기 위해서 저를 감옥 속에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가짜로 가짜가 진짜를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감옥 속에 처박아 놓고 자기네들은 금잔치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회 300명의 국회를 여야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정간 사법부 언론계 헌법재판소 등 기타 등등 관련된 사람들을 그 막대한 돈을 아무리 줘도 충이 안 나니까, 표시가 굵지가 않으니까 그걸 무차별로 뿌려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나라 자체까지 몽땅 망가뜨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이 방송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난관 아까 그제에 사는 종정, 부산의 동래구 금정동에 사는 정간재의 친구 박인규, 그 다음에 나연철의 그 바늘과 실 관계인 최차용 52년생 등이 쓴 사실 확인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관계당국에서는 검증을 한다면은 이 금도굴에 대한 모든 해답은 이미 전부 다 제시가 오늘로서 제시가 되고 공개가 되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헛소리를 한마디라도 한다면은 저는 제가 취할 것이 이걸 볼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우매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2018년 6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거짓말 한마디 안 했고,
거짓말이 한마디라도 나타나면은 제 말 전체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이 저 도굴단들 백준엄이 세무가표가 국세청에서 1조 5천억, 그 다음에 김성태 8,900억 원, 그 다음에 그 장기업 점유하고 있는 위장 건축 폐기물 업자 정뭉유, 이게 6,800억 원.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천문학적인 이 재산이 어디서 났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땅에서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불쑥 솟아올랐는가? 이것만 관심을 가진다면 나머지 23명의 도굴단들의 재산도 이에 못지않게 어마무시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 재산을 지금 현재 국세청장이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요구한 상태고, 그것이 부산 동부지청 이수진 검사 책상 서랍 속에 있다는 거. 국세청장이 오죽해야 그 돈의 정체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청장에게 협조 의뢰했다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 뭐라고 이 문현동 금도굴이 대한 사건 해결을 기차에 비유하면은, 기차는 일제히 쉬지 않고 달려 이제는 그 종착역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문현동 금도굴을 많이 해결됨으로써 이 어지러운 난국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지름길이고, 문재항이를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 제가 다 찾아냈습니다. 제가 다 하나에서부터 10개까지 다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의사가 집 수술 외과의가 칼로 가지고 이제 배만 개복하면은 배만 갈라가지고 창자를 드러내면은 모든 것은 백일하에 다 해결된다는 것을 끝으로 제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김일성이 또는 김시한 너구리, 김시한 등이 또 어떤 책략을 가지고 모략, 음해를 저에게 가해 올 때는 저는 절대 제가 꾸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제가 그런 카드가 없이 제가 무지막지하게 제가 우통 벗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왕 한 짐에,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비명 행사를 했다든지 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그것은 이 도굴단의 그 작동에 의해서 킬러가 붙어가지고 저를 죽였다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노무현은 바보처럼 당했지만은 저가 그 도굴단에 의해서, 사주에 의해서 돈이 많으니까 그 도둑질한 돈을 줘가지고 킬러를 붙여가지고 저를 죽였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인지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할 것이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후손이 천대만대 만만세 살아나갈 땅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가 없어지면은 아무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존속되려면은 문현동의 금도굴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리정돈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된다. 다음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 한정을 꺼버려. 네, 지금까지 시청하신 바와 같이 오늘에 대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6월 21일 날 이러한 중요한 동영상을 녹화해놓고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김일성 일당들, 왜 이러한 중요한 동영상, 결정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결정적인 이런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이제 그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돼서 이 문현동
일본군 지하 공장 사건을 시간을 끌다가 덮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범죄단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 동영상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문현동 일본군 지하 공장의 진상을, 범죄자들의 그 범죄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따위 앞잡이 배신자 행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배신한 것인가? 명백하게 김일성이 배신한 것입니다. 그 배신은 우리 태극기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을 다 합쳐가지고 문재인과 백준웅 이 범죄자 일당을 이제 뿌리 뽑아야 되는, 그리고 처단해야 되는 그 시점에 우리 일으켜가지고 우리 또 구국전선의 중요한 장수들을 누명을 씌우고 중상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따위 헛된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것, 이미 그들이 태도를 돌변한 그 이유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에 대한 배신을 저지른 김일성과 김시환을 우리 애국진영에서 단호하게 추방하는 바입니다. 이 자들이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계속 농락하러 든다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거기에 무서운 몽둥이를 가할 것입니다. 이제 진상은 모두 밝혀졌고 김일성과 김시환이 꾸민 그 검은 흉계 다 드러났고, 이제 저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음모는 결국 문현동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되는 작태였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드렸습니다.